저는 대한민국의 집값이 2025년 지금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야 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2025년, 6년, 7년, 8년, 9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2011, 13, 14, 15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2009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라고 분위기가 뜨들썩한 이후에 무리하게 진빚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고 이제 원금 일부 상환 요구받고 여러 이제 흘러왔던 상황들이 지금하고 또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나온 기간 동안 되돌아보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질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다, 맞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게 조정받을 시기는 반드시 온다. 집값이 2017년 가격으로 내려간다. 뭐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간다. 뭐 다들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각종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그 국가기관 그리고 관련된 이 공공기관에서 이 집값 하락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했었어요. 2015년, 17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더랬죠. 한국은행에서도 그와 유사한 뭐 조사, 뭐 이야기들이 언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집값이 뭐 20억이다, 25억이다 라고 하면 반토막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20억이다, 25억이다 하는 집값들, 그 해당 아파트들이 분양받을 때 8억에서 9억대였거든요. 거의 예전에 분양받았을 때 가격보다 약간 윗정도 가격으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을 해봅니다. 왜 그 가격이냐? 그들이 감당 못할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모한테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집을 자신이 이제 나오고 세입자를 줘서 전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방법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파는 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을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시기 때 살 수 있지만 파는 건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더더욱 더 안 하는 시기에는요. 더 힘든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이 내려야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호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상 시장에서는 거래가 없고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우수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면요.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낙찰된 그 가격이 부동산 일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 때 이제 거래가 또 조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처럼 30평대 아파트 20억, 22억이다, 20억이다, 25억이다 라고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시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격으로 집을 빚을 내서 사고 그 이후에 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놈들은 25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은 뭐 부부가 각각 연봉이 1억이 넘어서 충분히 집을 사고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각각 연봉이 억씩 되어서 실수령액이 650만원, 700만원 뭐 둘이 합쳐서
뭐 1,300만 원, 1,400만 원 되면 뭐 빚을 한 10억쯤 내도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빚을 10억 내면 뭐 대출 이자 뭐 1년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그래 대출 이자랑 뭐 원금이랑 해서 월에 그 남자나 여자의 뭐 월급 한 명 정도 푸는 그냥 은행에다 갖다 바치면서 살아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자나 여자나 각각 이렇게 억억씩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그렇게 받는다 해도 10억 이상 대출 받아서 살아가기가 수월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그냥 이 스토리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떠넘기려고 이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만들어낸 말들이라는 겁니다. 수월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살지 말지 고려를 못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다 이렇게 가격이 택도 없이 올려져 있는데 누가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무리다라는 거.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당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계속 이대로 못 간다라는 거죠. 현재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50이 넘는데 이 150이 넘는다라는 말 자체가요. 50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 지금 집값에서 최소 30%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금방금방 빨리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시간은 서서히 집값 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 글쎄요. 되려 집값이 상승한다? 그러기도 더 어렵고요.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고 대출한도 줄어들고 또 지금처럼 이 급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시대, 성과급 받기 어려운 시대, 집값마저 올라간다라고 기대까지 해버리면 그의 인생은 더욱더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값이 왕창 내려가고 빵원이 되고 90%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집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거래가 조금이라도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기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사업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늘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시킬 수 있고 가족들의 일상을 좀 잘 보호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부로 세상에 맞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